안녕하십니까. 판학도수 서울강서 박미수 센터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존감이 향상된 중학생 훈련 사례입니다. 먼저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1890년대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는 첫 단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이며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된 감정이 자존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존감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 중에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와 격려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우정을 장려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존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들은 실패가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흥미를 추구하도록 격려되어야 하며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분과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는 엔돌핀을 방출할 수 있는 신체적 운동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아존감과 뉴로피드백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정제되고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 뉴로피드백 뇌 훈련으로 자아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경망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뇌의 발달, 교육, 심리적 건강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뉴로피드백에 대한 설명과 원리에 대해 다음 차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이란 뉴로와 바이오 피드백을 결합시킨 것으로 신경신호 대목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나 자율신경계의 신호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하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체온, 근전도, 심박수, 심전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이란 뇌파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하여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 자신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뇌파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수면에 있는 델타파, 그 다음에 렘 수면 상태인 세타파,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휴식파 등에 해당되는 알파파, 무언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집중파에서는 또 고베타파, 저베타파로 나누시고 있습니다. 저베타파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 여기에는 SMR파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고베타파는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블로프 박사의 조건반사와 스키너 박사의 조작적 조건화가 이론적 바탕입니다. 특정 뇌파를 조절하는 기법을
프로토콜이라 하며 일명 훈련 모드입니다. 뉴로피드백의 훈련 원리는 먼저 피검자 뇌파 측정을 해야 합니다. 뇌파 분석에서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며 알파가 부족한지 또는 SMR이 부족한지, 저베타가 부족한지를 분석할 것이며, 뉴로피드 훈련 모드 조건의 부합 여부 판단에서는 휴식, 알파 훈련 모드 조건에서 알파파가 상승했는지, 주의력 SMR 훈련 모드 조건에서는 SMR파가 상승했는지, 집중력 저베타 훈련 모드 조건에서는 저베타가 상승했는지 부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조건에 부합되면 땡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검자는 땡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검자가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피검자의 뇌파가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이 발달하여 뇌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뇌 훈련과 학습 과정에서 뉴로 피드백을 받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과정은 뇌 세포들이 서로서로 연결 짓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뇌에서 정보는 수상돌기라는 세포 사이의 가지 같은 연결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연결의 밀도가 높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전달이 좋아집니다. 뉴로 피드백 중 주파수가 높아지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 보다 많은 혈액이 그 지역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 영양분이 기존의 연결을 보다 강화시키고 재조직하게 되어 세포의 자기조절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전문가과 뉴로피드백 훈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에 오게 된 중학생 2학년 재학 중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 검사를 해본 결과 발달에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가족 외의 사람들 앞에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중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숙제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버거워하며 자녀 한 명인 가정으로서 양가 어른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특히 아빠가 독자인 아들의 사랑이 넘쳐서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의 양육방식은 아빠와 어른들과 다르게 적당한 훈육과 자립성을 키우게 하려고 했지만 매번 무마되었다고 하며, 주 양육자인 엄마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뇌파에서 위에 그림처럼 나타나듯이 지금 뇌파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3가지만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원회가 불균형합니다. 많이 불균형한 건 아니지만 자뇌와 우뇌의 불균형함이 보이며 폐안시 우뇌 알파파가 우세한 편이며 자우뇌 알파파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점이 보이며 자기 조절의 힘이 저조하며 내가 피곤한 상태에
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선택하는 주의력이 부족하며 집중할 수 있는 뇌의 힘이 저조합니다. 훈련 중 지도는 무언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훈련 첫째 날부터 일지와 필기도구를 스스로 챙겨서 바른 자세로 착석하여 훈련에 임하도록 지도하며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뇌 건강 1단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훈련생 자신에게 긍정한 시를 하도록 지도하며 훈련 1개월 진행 후부터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논술학원에서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뇌훈련을 하게 된 2주일이 될 무렵부터 학원 선생님과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며 그룹 활동에도 참여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아이 스스로 수학의 기초가 부족하니 학원이든 과외든 하게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며 아이에게 서서히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가족 모두 뇌센터에 다니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1개월 훈련 후의 뇌파는 1개월 후에도 좌우뇌가 불균형한 점이 보이지만 좌우 협력은 향상되다. 자기조절 힘이 향상되었으며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내력이 강화되었으며 정서지수에서 열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엿보이며 내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에서 초기 뇌파선이 불균형하지만 1개월 훈련 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며 피안시 알파파의 패턴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연결성이 50% 정도로서 아직은 이해하는 면과 언어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면이 저조하지만 꾸준히 훈련을 하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여집니다. 6개월 훈련의 뇌파 결과에서는 6개월 훈련의 뇌파를 살펴보면 자원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초기와 1개월 후의 알파파 파동 횟수가 높은 반면 6개월 후의 알파파 파동은 안정적 패턴을 보이며 밴드별 비율배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각성이 잘 되어 있으며 인지적 부분이 우수하며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뇌력이 향상됨을 보입니다. 코헤런스 일관성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맞는 좌우뇌형 신경 연결망이 일관성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해력과 언어력, 기억력 등이 향상되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 훈련 후의 소감은 유로 피드백 뇌훈련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며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내려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며 엄마가 매일 승용차로 정하교를 해주었지만 훈련 후부터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다니며 자신의 방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훈련 후 뇌파 검사에서 자신의 뇌파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의 두뇌가 건강해진다는 것에 자존감이 향상되는 동기부여가 심해지고 있으며 센터에 못 오는 날이면 아이가 직접 전화해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훈련을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이런 모습에서 주 양육자인 엄마는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기본 프로그램과 뇌 발달 반응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금 그림은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훈련을 합니다. 3초간 조식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3초간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꾸준하게 천천히 가늘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가늘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식 호흡 훈련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서는 내위완 훈련입니다. 내가 이완을 편안하게 눈을 뜨고 이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력 훈련입니다. 이 집중력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뚜 소리, 이 자극에 대한 뚜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순발력을 음, 발휘하여 키판을 누르든지 스페이스 엔터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같이 함께 누릅니다. 뚜와 동시에 마우스를 탁 치면 화살이 집중이 잘하면 중앙으로 들어갈 것이며 집중을 하지 못하면 빗나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시지각, 청지각 훈련이 같이 함께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력 훈련, 사고력 훈련, 뇌 건강 훈련까지 우리는 같이 이루어지며 자원의 균형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완 훈련에 있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뇌 전체적인 신경망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며 뇌 전체의 뇌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쏘기, 집중력 훈련입니다. 일정한 뇌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피드백하면서 감각 운동 피질을 중심으로 뇌 특정 부위별 신경망의 발달을 활성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며 전두엽, 감각 피질, 운동 피질의 뇌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력 훈련은 단기 기억 강화 훈련으로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능력을 작업계획을 주관하는 전두엽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 훈련을 통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전두엽, 척두엽, 해마의 뇌 발달이 되는 부위입니다. 사고력은 뇌의 시공간, 지각력과 논리력 및 사고력을 강화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뇌의 전두엽을 중심으로 두정엽과 척두엽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리 능력과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뇌 발달 부위에서는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입니다. 명상 단계, 뇌 건강 명상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뇌의 생리적인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강화시키고 깊은 내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뇌 전체 뇌 발달 부위에 해당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이제 시들런 게임이나 브레인 레이싱 게임이나 그 다음에 두더지 때리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훈련하여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게임이며 짜증나거나 잘 안 될 때는 기분 전환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오락게임처럼 즐기도록 합니다. 이것도 뇌 전체의 발달 부에 해당이 되며 특히 두더지 게임에 있어서는 두더지를 우리가 두드리면서 하루에 내가 스트레스를 쌓인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훈련을 하면서 본 훈련을 기본으로 하는 훈련을 끝내고 나서 이런 게임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분 전환을 전환과 동기부여를 위해 하면서 내가 그 하루 동안에 쌓여있던 피로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게임에 뇌파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